자, 어쯤에다 쓸까? 자, 확률은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구하는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근데 확률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요, 단위를 맞춰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단위가 뭐 여러분들은 크게 막 관심이 없겠지만 뭐 제곱센치니 세제곱센치니 뭐 제곱미터니 뭐 킬로미터 퍼 아워니 뭐 아니면 미터 퍼 세크니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들을 잘 안 쓰겠죠. 그죠? 네. 그리고 뭐 파이도 뭔가 단위 취급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단위가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요. 잘 생각해봐. 확률에서 뭐 주사위 하나 굴렸을 때 눈금이 2 나올 확률이 얼마야?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이죠. 그럼 봐봐요. 내가 뭐 구슬을 15개 넣어놨는데 그 중에 당첨 구슬이 하나 있어. 그거 뽑으면 되는 거야. 그럼 확률이 얼마일까? 15분의 1. 그리고 또 뭐 있을까? 내가 너보다 앞에 서 있을 확률. 2분의 1. 뭐 일렬로 섰을 때, 그쵸? 지난번 문제 했을 때 뭐 8명, 3사람을 포함한 8명을 세웠을 때 뭐 B가 제일 앞에 있을 확률. 그거 할 때도 확률 얼마였어? 3분의 1. 잘 생각해봐요. 확률에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확률에서 단위가 안 나오지. 숫자만 나오잖아. 뭐분의 뭐. 숫자만 나오잖아. 그거 왜 그런지 혹시 아니? 단위끼리 서로 약분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단위가 통일이 안 되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 상자 안에 상자 안에 이렇게 주머니 뭐 이렇게 3개를 넣어놨다 치자. A, B, C 주머니 3개를 넣어놨다 쳐. 여기 흰 구슬 3개, 여기 흰 구슬 2개, 여기 흰 구슬 4개 있고, 예를 들어 여기 노란 구슬 2개, 여기 노란 구슬 3개, 여기 노란 구슬 2개 있다 치자고. 자, 그럼 여기 이 상자 안에 존재하는 구슬은 총 몇 개예요? 여기 안에 존재하는 총 확률을 하면 뭐 몇 개야? 이거 여기 5개고 5개고 6개. 그럼 16개야? 16개야? 자, 그럼 내가 한 질문을 던져 볼게요. 아니다. 여기에서는 노란 구슬을 빼볼까? 그래, 여기서 노란 구슬을 빼보고 빨간 구슬을 넣어보자. 자, 내가 만약에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상자 안에서 주머니를 하나 뽑았을 때 빨간색 구슬이 들어있을 확률이 얼마일까? 3분의 1이야. 왜 3분의 1이지? 자, 구슬 개수로 세면 총 아까 16개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야. 내가 지금 질문이 뭐였어? 이 상자 안에 있는 구슬 주머니를 뽑았을 때 그 주머니에서 빨간색 구슬이 들어있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결국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주머니 단위로 세줘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주머니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빨간 구슬 들어있는 주머니가 하나니까 뽑을 확률이 3분의 1이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구슬 낱개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 단위가 안 맞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 여기 3개 주머니가 있는데 그 중에 빨간색 구슬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또 어떻게 돼? 단위 약분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확률에서 단위가 없는 이유는 3개의 주머니 분의 한 주머니에 들어있다가 돼서 이게 서로 약분이 돼서 숫자만 남는 거야. 근데 이 단위를 잘못 맞춰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 약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사실상 요게 단위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확률 본 적 없잖아. 네. 케이스가 다른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이 확률에서 단위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좀 유의미한 의미를 갖는 거고, 그걸 맞춰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약분이 되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확률을 할 때 전체 경우분에 원하는 경우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45분에 뭐 12가 되면서 약분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15분에 뭐 4 이런 식으로. 이 약분되는 게, 확률에서 이 약분되는 게 무슨 얘기랑 같냐면, 뭔가 내가 확률을 셀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좀 단순하게 구할 수 있었는데 굳이 더 센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나중에 여러분들 좀 눈이 트였을 때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당장은 뭐다? 단위 맞추는 것만 잘 해줘도 웬만한 확률 문제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할 거다. 그래서 확률에 단위가 없는 얘기는 여기 경우랑 여기 경우의 그 묶음, 최소 단위라고 해야 되겠지? 그거를 통일을 시켜줬기 때문에 약분 처리돼서 단위가 사라지고 숫자만 남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확률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뭐야?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확률은 0입니다. 전체 경우분의 0 될 거니까.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 확률은 1이에요. 그죠? 네. 전체 경우분의 전체 경우가 될 거니까 약분되면 1이지. 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건 확률이 0이고요. 반드시 일어나는 거는 확률이 1입니다. 그래서 확률은 0에서 1 사이까지만 존재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얘기고, 이거를 거기 교재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그거를 사건의 확률이다 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저거는 도수분포랑 이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길어질 거라서 일단 요 정도로만 잡아두시고, 얘가 말하는 거는 통계에서 말하는 확률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수학에서 말하는 확률이고, 요게 좀 의미가 달라. 자, 잘 생각해봐. 수학적 확률로다가 내가 내일 너한테 물어봤어. 내일 비 올 확률이 얼마게? 아세요? 내일 비 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왜? 오든가 안 오든가잖아. 경우가 뭐밖에 없어. 오거나 안 오거나. 그죠? 아니야? 다른 경우 뭐 있어? 질문이 뭐였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얼마냐고. 오든가 안 오든가 둘 중에 하나지. 내가 내일 살아있을 확률이 얼마게? 살아있든가 안 살아있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수학으로 놓고 보면은 경우의 수가 그 양자택일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50%가 나와. 그래서 지금 그 나이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그치? 살아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일 비가 올 확률을 잡을 때 그렇게 안 잡죠. 그렇게 안 잡는 이유가, 봐봐, 내일 비가 올 확률 그냥 수학적으로 따지면 2분의 1이야. 그러면 그냥 항상 우산 갖고 다니면 되지. 기상청에 무슨 필요가 있어? 그죠? 근데 기상청에서 비 올 확률을 내리는 거는, 자, 통계적 확률에 기반하는 거고요. 그거는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뭐냐? 과거에 그 기상 기록을 수집해놨잖아요. 여태까지 기상청이 있으면서 과거의 날씨 기록들을 다 수집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수집해놓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럼 내일 비 올 확률을 어떻게 아냐? 내일의 기온, 뭐 습도, 그 다음에 뭐 기압, 그 다음 뭐 미세, 뭐 먼지량, 뭐 구름량, 뭐 등등등등을 따져. 여러 가지 요인을 따져. 자, 이 요인을 가지고 과거 데이터에서 이것과 일치율이 높은 과거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내일 예상되는 요 세팅과 비슷한 데이터를 불러와요. 그러면 뭐 여기에 뭐 우리가 뭐 몇백 년치가 수집이 돼 있나? 뭐 아무튼 뭐 수집이 꽤 많이 돼 있을 건데,
그 데이터에서 요 내일 날씨와 같은 날이 예를 들어 100일이 나왔다 치자. 100일이 나왔어. 근데 이 100일 중에 비가 왔던 적이 20일이 있는 거야. 그럼 확률이 얼마인 거야? 20%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일 비 올 확률 20%입니다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왜 기상청이 예보를 했을 때 잘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 기록이잖아요. 지금의 이상 기후 상태와 많이 다르죠. 과거 기록은. 그치? 심지어 지구 이상 기후가 이렇게 급격하게 생긴 지 최근이잖아. 근데 과거 기록들은 뭐야? 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지구 상태고, 그지? 그때 기반으로 가져온 걸 갖고 내니까 너무 지금하고는 안 맞는 경우가 좀 있는 건 거지. 근데 기상청으로 할 일이 많이 없지 않을까요? 저거밖에 안 하잖아요. 이거 데이터 수집하고 정리하고 얘네만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 구름의 흐름을 보고 뭐 어쩌고 막 이런 거. 그거 날씨를 그 말을 바꿔서 말하잖아? 그 말을 바꿔서 말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말도 가능해져. 아니, 학생 때 공부만 하면 되는데 1등급이 왜 안 나오지? 뭐 니네가 돈을 벌기를 해, 뭘 하기를 해.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되잖아. 그냥 멍청한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 단순하지 않아, 그렇게 세상이. 그치? 그러니까, 봐봐.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앉아서 밥만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지? 밥만 먹고 공부만 하면 살찌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공부 말고 이것저것 뭐 하는 것도 많고. 그치? 응. 그러니까 직장인들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이것만 하면 된다? 아니, 이거 말고 더 많은 것들을 하지. 그 인간 사회가 그렇게 놀고 먹고 개 두질 않아. 근데 우리가 물어봐야지. 뭐 하고 살까 그런 게. 내가 살겠는데 내가 너 뿐이 때문에. 한벌 이러세요. 자,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은 조금 엄연히 다르고요. 근데 아까 저기 지금 교재에서 말하는 어떤 횟수가 많아지면 어떤 상대도 수가 일정한 값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이게 통계에서 이런 거야. 이런 거. 만약에 내가 동전을 던지면 앞뒤가 나올 확률이 원래는, 그치? 원래 수학에서 앞뒤가 나올 확률은 항상 얼마예요? 2분의 1이고 2분의 1이죠. 두 개 중에 하나니까. 그치? 근데 실제로 네가 10번 던져봤을 때 5번 똑같이 나올까? 아닐 거라고. 근데 그럼 여기가 앞이 7번 나오고 뒤가 3번 나왔다 치자. 그러면 뒤에 나올 확률이 10분의 3이네? 근데 어떤 사람 던졌을 때 앞이 내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치?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통계에서 말하는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엄연히 다르지. 그치? 근데 이거를 반복을 하잖아?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50번 이상이라고 합니다. 50번 이상을 기준을 잡는데 50번 이상의 똑같은 행위를 반복을 하면 이 통계적 확률이 점점 가면 수학적 확률하고 같게 나와요. 예를 들어 50번 던졌어? 그럼 예를 들어 26, 25, 24 이런 식으로 횟수를 더 늘리면 어떻게 돼? 점점 더 오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횟수가 늘어나면 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이거를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큰 수 기준을 뭘로 잡는다고? 50번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거기 아까 교재에서 말하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요새 막 청소년 도박 막 이런 거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절대로 못 답니다. 어떤 도박이 됐든 간에 플레이어가 딸 수 있는 경우는 없어.
자, 플레이어가 딸 수 있는 어떤 그런, 봐봐. 도박이라고 하는 거의 명칭부터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나의 실력이 개입해서 그 실력으로 뭔가 승패가 결정이 될 수 있으면 그건 스포츠예요. 분류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포커. 공식 대회도 있고 세계 대회도 있지. 그거는 실력이야. 운이 요소가 따르긴 하지만 100% 운빨이야? 그건 아니야. 당연하지. 포커는 머리 싸움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스포츠로 분류가 돼요. 응? 거기다 막 불법적으로 이제 돈 걸고 하는 거 뭐 그건 이제 불법 도박이긴 하지만 어쨌든 분류가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 그 플레이어가 실력에 따라서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그런 여지가 있으면 스포츠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런 거 빠친코 제일 슬롯머신 뭔지 알지? 777 뜨면 그 잭팟 터지는 거 그냥 기계 있잖아. 기계 땡기면 그냥 굴러가는 그거는 내 실력과 관여가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순수 도박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순수하게 운만 작용하는 이제 도박을 플레이했을 때 절대 못 이깁니다. 예를 들어 뭐 홀짝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그런 거는 여러분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강원랜드도 그렇지만 카지노는 합법이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합법이에요. 합법인데 봐봐. 대충 그런 데 보면 승률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51%도 아니야. 51%도 아니고 50.5대 49.5 요게 한 1% 차이만 나도 여러분은 절대 못 이깁니다. 카지노. 이게 카지노고 이게 플레이어로 보통 잡거든. 조금 더 잡으면 51%대 49% 승률을. 그러면 여기가 2% 차이지. 잘 생각해봐라. 한두 번 정도 내가 가가지고 처음에 갔어. 카지노를. 그래서 내가 한 10만 원 정도 갖고 그냥 놀아야지 하고 가서 슬롯머신 했어. 초반엔 딸 수는 있어요. 왜? 네, 초반엔 딸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나 땄네? 10만 원 가지고 갔는데 이게 한 뭐 25만 원 된 거야. 땄으니까 더 하면 더 따겠네? 라고 해서 점점 횟수가 많아질수록 뭐야? 네, 그냥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래 앉아있으면 오래 앉아있을수록 그러니까 횟수가 내가 뭔가 반복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세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도박이 종류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잖아요. 그 종류를 계속 바꿔서 한 번씩 깔짝깔짝 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뭐 그래봤자 한계치는 명확히 있다는 거예요. 인형 뽑기는 실력이라 봐야지 그거 솔직히. 근데 그 도박 그것도 포함돼 있을 거예요. 막그 집게 힘이 랜덤으로 집게 힘이나 아니면 막그 뽑힐 확률 다 조작해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도 뚫고 뽑는 사람들 있잖아. 나 그거 살짝 인형 뽑기는 살짝 스킬이 좀 있다고 생각은 해. 진짜 못 뽑게끔 뭐 해놓지 않는 이상이야.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실력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류가 아닌 이상이야. 내 카지노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어디 망했다는 카지노 들어본 적 있어? 세계에서 아마 어느 카지노가 망하면 뉴스 나올걸? 세계 뉴스에? 없어 그럴 일은. 차 진짜 많아. 전 세계 어떤 카지노도 망한 적 없을걸? 그랬으면 라스베가스부터 망했겠지? 그 망할 일 없어요. 그 망할 일 없는 이유가 뭐겠어? 얘네는 돈을 잃을 일이 없거든. 그 말은 뭐겠어? 일개 개인이 가봤자 따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결국엔 다 잃는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8-1번 봅시다. 자, 주사위 한 개를 2번 던진 다음에 처음 나온 수를 x라고 하고 나중에 나온 수를 y라고 할 건데 x 더하기 2y가 7이 돼야 된대요. 처음 나온 수를 x, 두 번째 나온 수를 y라고 하는데 자, x 더하기 2y가 7이 돼야 된다. 그러면 뭐 주사위 누는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첫 번째 나온 애가 1이다 라고 하면 두 번째 나온 애 뭐가 나와야 7 되나? 뭐 3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온 애가 2다 라고 하면 홀수가 안 되니까 이거 안 되지. 자, 처음 나온 수가 3이다 라고 하면 두 번째 나온 수는 2면 가능한가? 자, 여기 4랑 5랑 4는 어떻게 돼요? 4도 똑같이 해당 사항 없겠죠. 그 다음에 5가 나오면 그 다음 나온 수는 1이면 될 거고 자, 6 나오면 이것도 해당 사항 없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둘,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건데 전체 경우가 몇 가지게? 주사위 2번 던진 거니까 전체 경우는 6 곱하기 6 해서 총 36가지 나올 겁니다. 그죠? 네, 36가지 나올 거고 그 중에 몇 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거 3가지인 거라서 몇 분의 몇이다? 12분의 1 되겠다. 자, 그 다음에 9-1번 보시면 넘어가서 뭐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 없어요. 이게 다여가지고 여기 신경말을 없는데? 빨간 양말 이런 노란 양말 쓸 수가 있는데 신경말을 꺼낼 확률이 이런 거 아니야? 신경말이 없잖아. 그래서 9-1번 자, 상자 안에 빨간 거랑 노란 게 들어있는데 흰 거 꺼낸다 했으니까 0이지. 네. 이런 쉬운데 몇 개가 있어? 9-2번은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수를 각각 x, y라고 한다. 자, 동시에 던지긴 하는데 그럼 구분이 안 될 텐데 주사위를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동시에 던지더라도 A 주사위와 B 주사위가 구분이 된다는 소리고요. 그럼 전체 경우는 36가지 나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3x 더하기 2y가 5 이상일 확률. 자, 3x 더하기 2y가 5 이상일 확률이래. 자, 그럼 봐봐.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야. 그치? 1이면 5 이상이지. 그럼 나머지 한번 생각해봐. 이거보다 더 커지면 커지지 더 작아질 일은 없잖아, 지금. 그럼 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들어가든 다 되는 얘기죠. 제일 작은 1 해도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확률은 얼마야? 1인 겁니다. 제일 작은 1 들어가도 만족이 되니까 그 나머지가 뭐가 들어가도 다 성립하는 얘기라서 이건 무조건 되는 확률이니까 전체 확률 1이죠, 1. 야, 이게. 뭐야, 이거 모르겠어. 자, 그 다음 거 10-1 보면 제품 100개당 4개의 분량품이 나온대요. 근데 여기에서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합격품이 나올 확률. 자, 100개당 4개의 분량이 나오니까 100개 생산하면 합격품은 96개겠지? 자, 그러면은 약분하시면 25분의 24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2에 여자 3명, 남자 4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거래요. 여자 3명 있고 남자 4명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거랍니다. 그럴 때 적어도 1명은 남자일 확률. 자, 봐봐. 적어도 1명은 남자라고 하면 남자 1명이거나 남자 2명이거나인데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적어도 1명 남자다라고 하면
전체 확률에서 남자가 한 명도 안 뽑힐 확률을 반대로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봐봐. 적어도 2명 뽑을 건데, 2명 뽑을 건데, 적어도 한 명이 남자래. 그럼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총 케이스가 뭐 있어? 대표 2명 뽑을 건데, 2명 뽑을 건데, 여자 2 뽑고 남자 안 뽑는 거. 하나 뽑는 거. 여기 이렇게 뽑는 거 총 3가지일 건데, 적어도 남자 1명을 뽑는다라고 하는 건 요 케이스일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따로 구하고 요거 따로 구해서 더하면 돼. 케이스가 다른 케이스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이 있으면 2번 구해야 되니까 귀찮네 하고 이거 한 번 구한 다음에 전체 1에서 빼면 되지. 저 확률을. 네, 요거를 6건 가지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2개를 구하느니 요거 하나 구한 다음에 요 전체 확률이 1일 테니까 거기에서 이거를 빼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 1명도 안 뽑을 확률이 얼만지 해서. 뭐 2가지니까 아니 난 구하는 게 편해요 하면 구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요게 케이스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압도적으로 요걸 구해서 빼주는 게 나을 거라서. 자, 그래서 나는 뭐 할 거냐면 이 지금 구하라고 한 걸 다이렉트로 구할 게 아니라 여자만 2명 뽑는 케이스 요거를 구해 볼 겁니다. 여자만 2명 뽑는 거. 자, 요거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해 줬죠. 총 몇 명이야? 7명 중에 대표 2명 뽑을 거예요. 이거 중에 여자가 3명이니까 여자 3명 중에 2명 뽑는 거. 요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가 7 곱하기 6에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도 3 곱하기 2에 2분의 1. 이렇게 될 거라서 이렇게 해주면 21분의 3이다. 그럼 약분하시면 또 7분의 1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7분의 1을 제외해주면 될 거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확률은 얼마다? 7분의 6 이렇게 되겠다. 이거는 연습 많이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야. 이제 2번 하면 끝이에요. 뭔가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자, 11-1에 주사위 1개를 2번 던질 때 주사위 1개를 2번 던진대요. 그럼 똑같은 주사위이긴 한데 나눠서 던지는 거니까 첫 번째 던졌을 때랑 2번째 던졌을 때 이게 구분이 될 거고, 그러니까 총 36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동시에 던지는 게 아니라 1개 가지고 2번 던지니까 구분이 되니까, 처음에 1 나온 거랑 두 번째 1 나온 거랑 구분이 되니까 네, 총 36가지다 라고 하면 되고, 두 눈의 수의 합이 10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럼 일단 1, 2, 3까지는 안 되고 적어도 4가 나와줘야 4, 6, 그 다음에 뭐 5, 5, 그 다음에 6, 4 뭐 요렇게 해줘야지 10이 될 거고, 맞지? 그 다음에 11 된다라고 생각해보면 5, 6 돼야 될 거고요. 6, 5 돼야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11 되겠죠. 그 다음에 12는 6이랑 6만 되니까 네, 요 정도가 다 나온 거겠네, 경우가. 총 몇 가지? 6가지죠. 내가 원하는 케이스 6가지니까 전체 36가지 중에 6가지라서 확률은 6분의 1 되겠습니다. 네? 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오를 하면 좋네. 이 스위치야 둘 다. 자, 그 다음에 12-1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기 회로에서 A, B의 스위치가 닫힐 확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이래요.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A랑 B가 있는데 닫힐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1. 자, 요게 닫혀야지 전기가 통하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치? 자, 그랬을 때 전구에 불이 들어올 확률은 얘도 닫혀 있어야 되고 얘도 닫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게 동시간대에 같이 존재해야 되니까 얘네는 곱으로 해야 될 거고 6분의 1일 겁니다. 둘 다 닫혀 있을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마찬가지로 불 들어올 확률도 6분의 1이겠죠. 둘 다 닫혀 있어야 불이 들어오니까. 자, 그 다음에 12-2에 3개의 보기 중에서 정답 1개를 고르는 문제가 1번부터 3번까지 있다. 1번부터 3번까지 정답을 적을 때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힐 확률. 자, 일단 선택지가 삼지선다라는 소리잖아. 3개의 보기 중에서 답 1개. 그럼 정답 확률이 얼마야? 네, 정답을 맞추는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소리죠. 그치? 근데 1번부터 3번까지 3문제 있다는 소리네. 3문제. 3문제를 정답을 적을 때 적어도 한 문제는 맞출 확률. 자, 봐봐. 적어도 한 문제는 맞춘다 라고 하면 이거에 반대되는 경우는 뭐야? 한 문제도 못 맞추는 경우겠지. 자, 그러니까 봐봐. 3문제를 저렇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정답을 하나도 못 맞추거나 하나 맞추거나 2개 맞추거나 3개 다 맞추거나인데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춘다는 건 요 3가지 경우를 다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다 따로 구해서 더하느니 이거랑 완전 반대되는 거 요거 하나도 못 맞추는 확률 저거 하나를 구한 다음에 전체 1에서 빼주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답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야. 근데 3문제를 풀 건데 3문제 다 정답이 3분의 1이면 틀릴 확률은 3분의 2라는 소리고요. 맞죠? 3문제 다 틀려야 되니까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한 거. 이게 3문제 다 틀릴 확률이지. 그치? 3개 다 틀려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주면 된다? 전체 1에서 빼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다 틀릴 확률이지. 얼마야? 이거 27분의 8이에요. 27분의 8. 그러면 1 빼기 27분의 8 해주면 얼마다? 27분의 19? 이렇게 되나? 27, 그러니까. 아니야? 네, 그래서 27분의 19겠죠. 그래서 결국 뭐야? 3문제 다 틀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근데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다 틀릴 수 있는 확률은 올라가지. 근데 나는 맨날 찍어줬지. 우리 순서 이렇게 있어. 찍어서 사진. 25일 찍어가지고 한 28개 했거든. 하나 맞췄다고? 다 찍어서. 자, 그러면은 요거 뒤에 좀 더 남았는데 일단은 다음 시간에 해봅시다.